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공식 인플루언서 매달 1억 버는 남자 매영남입니다. 제가 앞으로 1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억 버는 거를 여과 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여러 번 보여드려가지고 더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걸 또 원하니까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채널 이름도 매영남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돈 버는 거 언제 알려주냐 그러시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1억 가지고 1억 버는 건 쉬운데 100만 원으로 1억 버는 거는 저한테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그 힘든 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100만 원 갖고 시작할 이유가 없죠. 100만 원 가지고 100배 불려서 1억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 가지고 시작하면 1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시드마다 달라서 정량적으로 시드가 늘고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같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거를 적게 벌어야 되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힘들고. 아무튼 근데 하긴 하기는 할게요. 이상 그냥 하기 싫어서 하소연한 거였습니다. 징징대서 죄송하고요. 근데 진짜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1억 될 때까지 할게요. 옛날에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진짜 잘 되면 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안 되면 뭐 3개월, 6개월, 얼마 걸릴지 솔직히 저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1억 되는 것까지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업로드하고 싶은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이 유튜브를 업로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대본을 쓰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로드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뭐냐면은 얼마 전 올렸던 금, 은 이런 컨텐츠처럼 첫째로는 시의적절하면서, 두 번째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고, 세 번째는 구독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또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제 기준에 수익이 날 확률이 아주 높은 컨텐츠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영상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제가 돈 버는 방법, 그거가 제일 궁금하고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도 올리고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영상도 올리려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올릴 100만 원을 1억 벌기 이 컨텐츠는 제가 실제로 수익 내는 모습을 그냥 제가 평소에 하듯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날 거 그대로. 그래서 뭐 기획이나 편집 없이 업로드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편집 없이 업로드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도 굉장히 아무것도 없죠. 영상미도 없고. 근데 그냥 그럴 시간이 없어서 날 것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를 포함한 모든 투자 유튜버들의 영상을 볼 때 반드시 비판적으로 보세요. 반드시 비판적으로 보시되 제 영상을 보실 때 선입견은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요. 사기꾼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재테크 주식 컨텐츠 이런 걸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돈 번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버 10명 중에 9명은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이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사업해서 연매출이 뭐 몇십억이다, 또는 투자로 뭐 몇 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근데 실제로 그거 내용 증명을 다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못 벌었으니까. 계좌를 못 가는 거예요. 또 가끔 계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실계좌가 아니고 모의 계좌거나 뭐 포토샵을 한 계좌거나 아니면 다중 계좌 운영해서 그 중에 잘 된 계좌 하나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또 이제 다른 케이스로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미 초창기에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는 시장에서 안 통화하니까 그 이제 와서 자기가 돈 번 노하우를 알려준다거나, 또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00만 유튜버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유료 강의를 하는데
그 유료 강의 하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도대체 자기가 100만 구독자도 못 돼봤으면서 되는 방법을 강의할 자격이 어떻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왜 유료 컨텐츠로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야. 학원 선생님이야. 내가 너 수학 만점 받게 해줄게. 서울대학에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 실력이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수능 시험 보면은 막 수학 50점 나고 60점 나와요. 그런 쌤이야. 근데 만점 받게 해주겠다고 학원비 받으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실계좌로 매매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실계좌 보여달라고 하면 나는 계좌 매매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차트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용어 알려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컨셉을 잡은 사람이 대부분 진짜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튜버 중에.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수학 이거랑 똑같거든요. 자기가 그 강의비를 받아 먹으려면 자기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지. 아무튼 진짜 대한민국에 사기치는 놈들 너무 많고 사기 수법도 너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적용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계좌로 매매할 거고 다중계좌 안 쓸 거고 딱 한 계좌로만 쓸 건데 그 딱 한 계좌 번호는 이따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 계좌로만 매매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유튜버의 영상을 비판적으로 보시되 제 영상을 보실 때 선입견만은 좀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야 저렇게 많이 버는 게 가능해? 진짜 저렇게 빨리 버는 게 가능해?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사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유튜버랑 다르게 나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걸 과거를 조작하고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지금처럼 100만 원 1억 벌 거다 미래에 벌 거를 예고하고 찍는 거예요. 왜 예고하냐? 자신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혹시 사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사기 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하게 뭔 말이냐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사기 안 쳐도 될 만큼 많이 법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 상대로 뭐 유료 리딩방을 꾸리거나 유료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팔아먹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되 근거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욕하면서 댓글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좀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거에 상처를 좀 잘 받아요. 옛날에 애널리스트 제가 할 때도 그런 악의적인 몇 명 때문에 하다가 접고 지금 집에서 조용히 개인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무슨 종목을 매매하든 뭐 암호화폐가 아니고 어떤 종목을 사건 그게 뭐 선물 종목이건 아니면 주식 종목이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 사서 수익 보라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메커니즘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메커니즘만 알면 뭐 주식을 하건 뭐 암호화폐를 사건 선물을 하건 다 똑같거든요. 다만 제가 굳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하는 거는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말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뭐를 하는 거냐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할 거예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라는 게 앞으로 이 어떤 회사의 가치가 성장할 걸로 예상돼 가지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에 합당한 주가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회사의 미래가치 성장을 보고 아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해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탈이랑 미래 성장성을 보고 나의 인사이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차익거래,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 가치랑은 상관없고 단순히 주가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만 수익 보고 매도하는 거래예요. 펀더멘탈이랑 상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가격 움직임만 파악하려고 하면은 차트가 펀더멘탈 측정보다 훨씬 유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식 투자한다면서 투자는 안 하고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볼 줄 모른다고 차트를 안 봐요. 그래서 돈을 잃어요. 또 이렇게 돈으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면 뭐 이렇게 물리면 그때 가서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존버할 이유를 그때 가서 찾아요. 근데 애초로 매매로 투자가 아니고 매매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회사가 성장할지 안 할지 공부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말 그대로 회사 펀더멘탈이 좋을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존버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막상 그 회사 펀더멘탈이 좋아도 그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그 사람 가치 투자자가 아니었잖아. 매매로 접근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치 투자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가치 투자를 했겠지. 그쵸? 그 사람은 가치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매매가 아니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놓고 대충 괜찮은 종목 사놓고 물리면 그때 공부해 가면서 존버하려고 하고 존버하다가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손실을 보기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손실을 보기 싫어하지만 내가 수익을 보려는 그 욕구보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그 손실 회피 심리가 더 강해요. 심리학적으로. 손실이라는 그 두려운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진짜 사람들 멍청하게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멍청해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근데 주식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건 아니건 지식이 많건 IQ가 높건 다 필요 없어요. 왜 다 필요 없냐면 돈 앞에 눈 멀어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못 쓰고 감정에 휘말려서 멍청하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 돈 많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하는 행동이 돈 없고 똑똑하지 못한 저나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벌고 싶으면 내가 애초에 매매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그에 맞게 똑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당연히 주식 투자로 접근을 했었으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제 30살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30살부터 40이 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100억을 버는 걸로 목표로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했어요. 근데 제가 투자 시드가 적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매매로 접근했고 철저하게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제가 앞으로 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입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돼요. 제 채널에 금은 이런 컨텐츠 있죠. 그런 재테크 컨텐츠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매매한다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위험하네 뭐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주식만 하더라도 하루에 상한가 하한가 30%씩 변동성 나오는 종목이 진짜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변동성은 주식 상한가 30%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안 나와요.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상한가 30%. 근데 해외 증시들은 하루에 30%라는 그 상한 하한 폭조차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화폐 다 신기루 아니냐, 결국에 스캠 쓰레기 아니냐, 영혼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런 분은 그러니까 4차 산업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사이트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투자 분야에서는. 왜냐면 지금 옛날에 201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서 2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욕을 하고 뭐 그랬었죠. 이거 거품이다, 신기루다. 대표적으로 뭐 유시민 이사님 같은 분이 많이 욕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누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제 국내 기업만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은행권들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종 게임 회사 엄청 많아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매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쓰일 건데 이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에 들어온 기업들이 여기 있어요. 카카오 자회사들 이렇게 있어요. 카카오 게임, 카카오페이, 카카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뭐 넷마블, 위메이드, 네오플레이, 펄어비시스 이런 유명한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IT 기업은 LG상사, 뭐 하나 시스템, SK 네트워크, 그다음에 안랩 이런 데도 들어와 있고 LG전자구나. LG상사는 여기 있네요. 그렇고 거래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은 뭐 코스메틱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커머스는 GS 쇼핑 이렇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는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고 굳이 카카오 생태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름 알고 있는 국내 모든 대기업들은 다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국내 기업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국내 은행권도 많아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어쨌든 되게 많고 해외도 당연히 훨씬 더 많죠. 뭐 정말 유명한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는 진짜 아주 큰 글로벌 투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글, 페이스북, 뭐 그다음에 IBM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런 투자 이야기들도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로 올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좋고 끝까지 나는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나는 사기라고 생각해 라고 본인은 부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할 거거든요. 차익만 보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무조건 안 된다, 사기다, 뭐 이유 없다, 그냥 싫다 이런 근거 없는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자료 조사라도 좀 해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보여드리는 제 실계좌 매매 내역을 보시든가 어쨌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근데 주식이 아니고 왜 하필 비트코인이냐, 왜 하필 특정 거래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바이낸스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레버리지 거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되는 거래소 그냥 아무 거래소나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근데 하필 저는 왜 바이낸스 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회원이 많고 거래량도 가장 많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고 가장 안전하고 수수료도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거래소 어떤 거래소 쓰더라도 레버리지 거래만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주식이 아니고 왜 비트코인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수료 때문이에요. 주식은 거래세가 0.25%예요.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0.02%예요. 근데 0.25%, 0.02% 이거는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차피 큰 차이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 10배의 차이인데 이 10배의 차이가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번 2020년 오늘 8월 25일인데 오늘 한번 사고 2년 뒤나 3년 뒤에 가격이 올랐을 때 한번 팔면 되니까 0.25%에다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15.4% 수익분에 대해서 그것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거래하면 하루에 한 10번까지도 거래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0.02%와 0.25%의 10배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쌓이거든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익 차이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세가 훨씬 적은,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5.4%도 내지 않는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레버리지 시스템 때문이에요. 레버리지 시스템. 레버리지 거래라는 거는 내 돈으로, 내 작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서 큰 돈을 거래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이 있는데 5억짜리 집을 살려고 은행 가서 4억을 대출 받아서 결국에 5억짜리 부동산 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게 1억 가지고 5억짜리 거래를 했으니까 레버리지 5배 거래라고 하거든요. 7억짜리 거래를 했으면 7배니까 레버리지 7배짜리 거래라고 하고, 근데 이게 매매할 때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그런 거 말고 매매할 때도 거래소를 통해서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요. 다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하고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거래하는 거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거래를 할 때 대출 이자를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신용이랑 상관없이 내가 신용이 얼마만큼 높건 내가 얼마만큼 많은 자산을 갖고 있건 다 필요 없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직 내가 거래소에 입금한 그 자산만 가지고 레버리지를 얼마를 쓸지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할 수 있는 배율은 최소 1배부터 최대 100배까지 가능해요.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출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돈을 빌려준 대출 이자를 안 받아? 사귄 것 같고, 굳이 거래소에서 무이자로 레버리지 거래를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거래소한테 엄청나게 큰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원이 있어가지고 거래소에서 만 원 입금해서 만 원을 거래하면 만 원 곱하기 거래세 0.02%에서 수수료가 2원이 나가요. 근데 내가 1만 원이 있어서 거래소에 1만 원 입금해가지고 레버리지 5배 거래를 하면 5만 원 거래를 하는 거니까 5만 원 곱하기 0.02% 하면 수수료가 10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도 레버리지를 빌려주는 만큼 많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아주 큰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남는 장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 유리하죠. 은행 가서 뭐 대출 받는 거는 뭐 이율도 높고 레버리지도 높게 쓸 수도 없고 번잡하고 힘들죠.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수도 저렴하고 레버리지도 공짜로 빌려 쓰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낸스는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해외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입금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해외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제 통화가 달러죠. 그래서 달러로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화, 원화, 이건 입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입금을 하려고 하면은 절차가 좀 번거로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국내 거래소니까 우리나라 한화, 원화를 입금을 하고, 입금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다시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내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입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팔아서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 바꾼 달러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진짜 뭔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저나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비트랑 바이낸스랑 한 번만 딱 회원가입 해놓으면 클릭 몇 번으로 그 다음에 몇 분 안에 끝나요. 저 이 과정이 전부 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이거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해보신 분만 알 거예요. 간단하다는 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겠어, 나 진짜 하기 싫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하면은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저 해외 거래소를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아무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쓰셔도 되고, 그리고 뭐 거래소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냥 국내 주식 하셔도 돼요. 어차피 돈 버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엄청나게 저렴하고 무이자로 레버리지 거래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이에요. 주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할 건지, 또는 편안함을 선택하고 비합리적인 거래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업비트는 뭐냐? 어, 여러분들이 쓰는 카카오톡 있죠? 그걸 만든 회사가 카카오잖아요. 카카오에서 만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우리나라에도 거래소가 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 만든 거고 가장 시스템이 안전하고 가장 통화량이 많고 어쨌든 가장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일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100만 원으로 1억을 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8월 21일 날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에요. 1000달러, 1000 USDT를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했고 지금 이제 8월 영상 찍는 시간이 8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거래를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수익이 지금 잔고가 1473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0달러 가지고 473달러를 벌었으니까 대충 5일 동안 수익률이 한 47%,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거래소 매매하는 거는 뭐 주식을 해보셨다고 하면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뭐 내가 여기 얼마에 살지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수량을 살지 그걸 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다만 정확한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진입을 해서 정확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손실도 정확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고 매매기 때문에 절대 존버하면 안 돼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손절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하게 될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매매는 단기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회사, 이 주가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주 단기적일 때만.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 제가 지금부터 분석할 이 차트 내용은 아주 짧게 분석할 건데 여러분들은 전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차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거나 거래를 해본 사람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거고, 배경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올릴 차트 영상, 실매매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 이런 거 검색을 하셔서 배경 지식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건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의 가격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4,000달러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약 한 최근에 12,400달러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걸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가장 지금 합리적인 분석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는 분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12,000달러라는 고가를 갱신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지금 이 가격의 흐름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동을 다 마치고 나온 이후에 또다시 출현하는 엔딩 다이어고널이라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딩 다이어고널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조정을 빠르게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가장 이게 정확한 카운팅이라고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 4시간 보응을 보시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4시간 보응 RSI를 보시면 RSI 저점은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이 내려왔어요. 저점이 올라갔는데 저점이 내려갔다 하는 거는 다이버전스를 의미하고,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가 떨어지는 가격이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바뀔 거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하락하던 게 멈추고 상승 추세로 변동될 거다,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최소한 고점 대비 떨어진 거 대비 반등 기준으로 했을 때 피보나치 기준으로 0.382 구간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혹시나 걱정이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그들만의 리그,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고 나는 초보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지레 겁먹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또한 초보 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대단히 심도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짧은 차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차트에 적용을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합리적인 매매 방식을 취하냐, 이건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실 거고, 자연스럽게 계좌의 잔고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쌓이실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천천히 지켜보셔야 돼요. 영상 한 번 보고 이해해서 수익 대박 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서 꾸준히 버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주 단기적으로 급하게 돈을 벌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그거는 욕심에 불과하다는 첨언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 교육 12년이죠. 6년, 3년, 3년, 12년에 대학 교육 4년에서 16년 그렇게 준비해서 회사 초년생 입사했을 때 연봉을 한 6천 정도 받았거든요. 16년을 준비해서 연봉을 6천을 벌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 큰 수익을 원하잖아요. 1년에 뭐 몇 억씩은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16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들인 노력에 비해서 빠른 성취가 있었어서 한 제대로 차트를 본 지 한 석 달? 그 정도 만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16년 동안 투자한 결과에 연봉 6천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나오고 지금 이제 전업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뭐 모르겠고 그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에 차트를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들 그동안 봤던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마치 차트를 분석하는 게 대단한 스킬인 양 자기가 뭐 차티스트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아트의 경지에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대단한 것처럼 사기를 쳐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그러려면 차트가 굉장히 어렵고 나만 할 수 있는 거여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차트가 되게 편하고 편한 차트 분석으로 매달 월급 이상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반등이 왔을 때 피보나치 382 구간이었던 11,800달러 구간에서 매도를 전량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잦은 매매가 있었지만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약 한 4일 동안 1,000달러가 1,473달러까지 약 한 50%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하던 대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할 거고, 매매하는 거를 그냥 여과 없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제 채널에 가보시면 이런 문구를 넣어놨어요. 매달 1억 번 남자 밑에 구독자와 함께 수익 내는 채널이라는 문구를 넣어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목표예요. 구독자와 함께 올바르게 매매해서 수익 내는 채널, 올바르게 투자해서 수익 내는 채널, 이런 것들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들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고, 제가 특별히 대단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무조건 안 될 거야, 나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 선입견 제발 가지지 마시고 제 영상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매매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영상인데 아주 복잡하고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영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수익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